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시선 집중 일요일에는 기획 시리즈 도시 이야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부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 도시의 안전인데요. 도시의 재해 재난이 도시 구조와 안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임동근 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5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느긋하게,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일요일에도 시선 집중해 주세요. 시선 집중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 네, 임동근 교수와 함께 마지막 주제 도시의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재난 그 자체를 좀 다룬다기보다는 예, 재난 재해가 도시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가. 예, 이제 요걸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역사적으로 좀 더듬어 볼 때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까요? 예. 이게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비단 가까운 걸로 치면은 우리 맨날 겪는 그 홍수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아주 옛날부터 한다라고 치면은 뭐 화재. 화재. 예, 그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던 네로 황제라든지 뭐 이런 그 거기까지 거슬러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도시는 언제나 재난이었죠. 예, 재난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아, 그렇죠. 예, 근데 지난 시간에 관동 대지진 얘기하면서 예. 이제 주택 그걸 이제 다시 짓고 예. 이러다가 이제 학교를 어떻게 배치했는가. 예. 이것도 결국 이범주에 들어가는 예, 거죠. 그렇죠. 겠네요. 예. 그래서 도시는 언제나 흥망성쇠가 있는데 네. 그 파괴적인 그런 이렇게 폭삭 망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었던 특히나 거죠. 옛날에 뭐 전쟁 이런 게 있을 때는 예. 특히나 그랬겠죠. 예.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는 도시는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겁니다. 예.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 통념은 도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예. 이제 형성되어 온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큰 재난이나 뭐 예. 전쟁과 같은 예. 그래서 도시의 기반 시설 이런 게 한번 무너져 버리면 예. 계획 차원에서 예. 도시가 재건되기도 하잖아요. 예. 계속 재건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음. 그래서 그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컸다라고 하는 게 조금 그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게 자연 발생적인 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거기다가 하나씩 덧대가지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게 빠르게 많이 했느냐, 음. 아주 크게 했느냐, 아니면 조금 했느냐, 음. 그리고 타인의 의지를 얼마나 제거하면서 한 사람의 그 의지를 관철시켰는가. 네. 이게 계획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연 발생적인 게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이렇게 예. 오다가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집 짓고 그 옆에 예. 집 짓고 위에 예. 집 짓고 그러다 예. 뭐 도시의 도로는 미로가 되고 뭐 이런 예. 걸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예, 재해나 재난을 겪으면서 한번 조정이 되는 겁니까? 예. 음.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서는 을지로 지금 뭐 굉장히 힙한데 그 을지로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 전쟁 때 아예 그냥 폐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일제 풍경 아닙니다. 지금의 을지로 얘기하는 예, 거예요? 50년대에 만들어 놓은 풍경입니다. 그게 50년대 풍경이에요. 예. 그러면 그 아예 인위적으로 조성이 된 거리다 이렇게 예, 보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때 거리 뭐 도로폭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다 예.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굉장히 옛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해방 이후, 한국 전쟁 이후 그럼 예. 옛날 게 좀 남아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제 시기께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거는 북촌 정도 되죠. 북촌 정도. 그것도 이제 조선 시대가 아니라 일제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한양의 예, 그거의 모습은 아니고. 예. 한양은 근정전보다 더 북쪽은 집이 들어가면 안 됐어요. 그렇죠. 왕실에, 그러니까 왕의 침실 아니, 뭐 위쪽으로. 뒤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게 바로 산이잖아요. 예. 그죠? 아니, 위치상으로 딱 이렇게. 딱 그러면 예. 산에 산 중턱에서 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 저기 경복궁을 내려다본다. 예, 이런 그 이런-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보선 그 고택이라고 하는 거기가 거의 그 권력가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그래요? 예, 그 뒤로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였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안 되는 뭐 이런 게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뒤통수에 양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무슨 말인지 예. 좀 알것 예.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해외의 사례에서 예. 대형 재난이 도시의 진화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 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도시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제 1871년 이제 시카고 대화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카고 대화재 예. 어느 정도로 화재가 컸는데요? 그냥 다 없어진 거죠 거의. 싹 다 뭐. 예, 새로 지은 겁니다 다. 그 정도? 예.
도시 전체가? 예, 도시 전체가 거의 다 불타버립니다. 오. 19세기 말에. 런던 대화제도 굉장히 크긴 한데 17세기에 있었던 건 이제 예.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이제 시카고에서는 게 대화제가 있었고 이제 오. 새로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카고는 완전히 재건된 도시인 예, 겁니까? 19세기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때 재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정방향으로 쫙 이제 놓고 대각선 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둑판 예. 도시. 예, 그래서 이제 그 옴스테드가 만들고 뭐 아무튼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예, 굉장히 이제 교통 당시에 주된 교통 위주로 재편이 됩니다. 아 그러면 예. 재난이 원인이 돼가지고 도시를 재건을 할 때는 예, 재난이 원인이었던 점 때문에 가장 중시할 건 역시 안전 아니겠습니까? 예. 안전 요인을 최우선 고려해서 그렇죠. 도시 재건을 할 텐데 예. 그 안전 요인이 바로 도로인 겁니까? 그러면? 예, 도로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불을 끌어가잖아요. 소방차가 빨리 갈 수 예. 있게 하거나 예, 그리고 이제 건물의 재질, 벽돌, 네네네. 벽돌집이 많아지는 건 화재예요. 그 전에 다 목재인데 아 그렇죠. 나무가 훨씬 쌉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훨씬 싸서 나무로 짓는 게 훨씬 편하고 네.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벽돌집으로 바꿔라, 돌집으로 바꿔라 뭐 이런 그 규제들이 나오는 거죠. 아 예. 그리고 그래요? 이제 그 관동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니까 건물이 다 이어 있으면 한꺼번에 다 무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띄어라 건물을. 단독주택에 이제 0.5m 이격거리가 나오거든요. 서로 건물을 띄어서 짓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나옵니다. 면벽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지진 나고 나서부터는. 그럼 아니 지금 재해 재난이라는 것도 종류가 많잖아요. 시카고 대화재를 얘기를 했고 예. 지금 잠깐 보면 지진이 있을 수도 예, 있고 지진하고 화재는 같이 갑니다. 물난리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그럼 도시 재건의 방향과 방법도 많이 달라집니까? 예. 중심 축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달라요? 이게 지진하고 화재는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있으면 그렇지, 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바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수해와 관련돼서는 예.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결국은 뚝 쌓는 거거든요. 아 물이 범람이니까 보통. 예. 그래서 뚝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쌓아야 되는데 뚝을 쌓으면 옛날에 못 쓸 땅들이 좋은 땅으로 바뀝니다. 네. 예, 뭐 반포, 압구정, 잠실 뭐 쭉 나오죠. 뭐. 아 예. 거기가 그런 곳입니까? 예. 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홍수가 났다라고 하는 건 이걸 재건하면서 도시의 면적, 그러니까 영토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천 정비도 당연히 따로 붙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뚝이라고 하는 건 항상 길이에요. 그렇죠. 제방 예. 도로가 생기죠. 예, 길이 새로 생깁니다. 예. 길이 새로 생기면 도시 구조가 바뀌는 거죠. 아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홍수라고 하는 게 이제 도시 안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였고 그 홍수를 극복하면서 도시가 확장하는 곳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해안 도시들 이게 우리가 강만 범람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다도 범람을 하니까 네. 이제 바다 피해와 관련된 그 해안 도시들, 그다음에 강 하구에 있던 도시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시가 옆으로 계속 늘어나죠. 옆으로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이 예. 제방을 따라서? 예. 아 옆으로 늘어나게 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부산 생각해 보세요. 부산이 동서로 이렇게 뻗어 있죠. 예, 서부산으로 계속 가잖아요. 김해도 나오고 뭐 장유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렇게 가는 게. 그러면 아까 이제 지진 얘기했으니까 아까 일본의 관동 대지진 얘기인데 관동 대지진 후에 도시 재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이제 선생님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채비지가 만들어지는 채비지. 아, 예. 네, 맞아요. 예,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이제 그 출발이 되죠. 아시아에서. 다 허허벌판이에요. 그걸 갖다 건물을 갖다 새로 지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돼요. 국가 시설도 다 망가진 겁니다. 국가 시설을 갖다가 짓기 위한 돈을 민간한테 받아야 되는데 민간한테 받는 게 집 그 토지 주인들한테 이제 땅을 갖다가 받는 거죠. 돈 대신에. 그렇죠. 예, 네가 100평 있는데 한 30평은 나한테 줘. 우리 30평 이제 국가가 팔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고 뭐 학교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그런 게 이제 관동 대지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그 기원이 거기에요? 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관동 대지진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채비지에다가 학교를 짓고 이랬다라는 건가요? 예, 공공시설을 갖다가 짓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로 이제 그 범위를 좁히면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해 재난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 일단 첫째는 이제 그 전쟁이 있었을 것 같고, 예, 그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리가 무너지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예. 이거를 떠올릴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한국 전쟁 이후에 예. 도시도 많이 폐허화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재건 방향이 어떻게 됐던 겁니까? 아, 계획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하고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전쟁은 판자촌이 많이 예. 생기지 않았나요? 예, 돈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권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그 계획 자체는 그냥 꿈인 거죠. 아 그때는 이른바 예. 국가의 어떤 여력이 없으니까 예. 재건에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재건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다 민간 주도로 갑니다. 예. 예, 민간 주도로 한 거고 예.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집 지어라밖에 없는 건데 그것도 집도 누구 돈이냐면 다 민간 돈인데요. 뭐. 아 그래서 다닥다닥 예.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우리 뇌리에도 지금도 아주 선명한 이런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예. 그때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건물이 붕괴하고 아무튼 구조물이 붕괴하는 거 이것들은 다 인재잖아요. 예, 제대로 안 지었고 뭐 철근 빼돌렸고 뭐 한 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제 감독이나 이런 게 굉장히 겹겹이 이제 쌓이는 거죠. 구조도 뭐 검사해라, 뭐 승인 받아라, 뭐 해라, 소방도 마찬가지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그런 모든 그 규제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가까운 걸로 보면은 포항에서 그때 그 코오롱 관련된 데인가 아무튼 거기 그 연수원 한번 그러니까 눈 와가지고 무너져서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대학생들이. 그 경주였나요, 포항이었나요? 뭐 그 근처였던 것 같은데, 예, 거기서 한번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또 다 규정 바뀌죠. 계속 규정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도시의 외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예. 끊임없이 건축의 어떤 내실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성수대교는 무너졌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왜 무너졌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저기 뭐 다리마다 다 점검한다 뭐고 뭐 그때 예. 엄청났었죠. 예. 그러니까 구조 쪽으로는 굉장히 잘못 설계를 한 거였고 아예 설계 잘못이었고 그거는. 이제 다리의 구조.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건 시공 잘못인 거고 예. 산풍은 이제 시공 잘못한 거고. 예. 뭐 그런 게 있죠. 집은 안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갖다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무너질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불길한 말씀을 하고 그러죠. 아는 만큼 두려워요. 아, 그 말은 맞아요. 예, 모르면 괜찮은데 모르면 두렵지 않아요. 예, 아는 만큼 두려워서 예, 그래서 좀 집 고를 때 참 힘듭니다. 예. 근데 또 그 서울은 또 하나 이제 저는 기억하는 게 수해가 서울 같은 경우도 전두환 정권 때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던 게 그래서 지금 상암동 옆에 있는 망원동도 그때 잠긴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기 그 잠실 성내동인가요? 거기도 잠겨서 뭐 북한이 뭐 구호 쌀 보내주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아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 그러면 대형 수해가 나고 나서는 또 변화된 게 있었습니까? 보통은 이제 100년 기준,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 뭐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를 맞춰가지고 이제 뚝을 쌓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매번 기록 경신하고 있잖아요. 예. 몇 년 만에 뭐 이거는 뭐 100년 만에 홍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 그런 거예요? 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맵집은 세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지간한 홍수가 오기 전에는 침수는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침수 지도 같은 경우 봐도 최근에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러면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저기 우면산이 무너지고 산사태 그다음에 나고. 그 교대 앞인가 거기에 보니까 물에 잠기고 해가지고 막 그때 해가지고 무슨 뭐 물 그릇을 대형 그릇을 만드네 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어요. 인재 플러스 이제 자연재해죠. 그러니까요. 예, 그건 인재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침수 지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는 그 데이터 중에서 지도가 침수 지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디가 잘 침수되는가 이거 보는 거? 역대 침수 피해 입었던 곳들이 다 뜹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지도 안에. 근데 이제 최근으로 들어가면 건물 단위로 들어가는데 주로 어떻게 되냐면 반지하나 지하나 이런 거에 침수인 거지 땅 자체가 침수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건물의 배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더 문제가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재의 성격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에 오는 물들을 갖다가 잡고 있을 흙이 없고 네. 그다음에 식물도 없고 뭐 녹지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인공물들로 이제 물을 빼다 보니까 인공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관을 묻어가지고 그 관으로 이제 뽑는 거니까 이 관 설계 잘못하면 다행히 침수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왜냐하면 이게 관이라고 하는 게 하수를 펌핑하지는 않거든요. 우수나 하수를. 그러면 쭉 내려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옆에 텐트 칠 때 꼬랑 한번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군대에서도 많이 하는데 한 번 팔 때는 괜찮다가 이게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데 한 바퀴 삥 돌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 지방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수해 한번 겪어서 순식간에 막 물이 차올라가지고 허리까지 차가지고 막 그러니까 대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수채구멍에서 머리 역류해가지고 쭉 올라오죠. 순식간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거. 예, 그게 이제 계산 잘못하거나 하는 건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한 번에 설계한 게 아니라 그렇지. 도시가 발전할 때마다 관이 하나씩 늘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연 구배만으로 쭉 빠져나가는 그 설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국 영화를 보면
그 막 이 지하에 배수 시설이 거의 동굴 수준으로 돼 있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로 예. 막 테러범이 막 달려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어떻게 조성이 된 거예요? 그 나폴레옹 3세 이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건데. 아, 그래요? 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왜 그때 그걸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요. 하수. 왜냐면 거기도 엄청난 홍수가 났거든요. 배수 문제 예. 때문에. 예. 아, 홍수가 장난 아니게 났거든요. 그래요? 예. 어. 그래서 파리도 많이 잠겼어요, 물에. 그 유럽이라 특히 어떤 그 지형적 특성도 좀 있었던 예. 겁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때 주택가에 맨날 공사 중이야 막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럼 가서 보면은 시멘트로 되어 있는 관 같은 거 묻고 있을 거예요. 계속 넓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수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네. 그러니까 계속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을 뜯고 다시 묻고 막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량이 커지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싱크홀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낡은 배수관 예. 때문이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상수도 누수율이 한때 막 30% 40%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펌핑을 했는데 세금 고지서,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 받으니까 반값밖에 안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곳들이 있었어요. 100리터를 흘려보내면 30리터는 그냥 예. 새 나가 버린다. 이 예, 얘기죠.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예. 예, 그럴 때 이제 농담처럼 그 얘기했습니다. 저 물 잡으면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고 굉장히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인별로 좀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저희가 하나 빼놓은 게 이건 뭐 아무래도 이제 9.11 테러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 이런 예. 큰 테러가 있으면 이것도 예. 도시 구조에 영향을 좀 예, 줍니까? 많이 줍니다. 어떻게? 예, 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건물하고 이제 공적 공간, 기차역이라든지 버스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 어떤 식으로 달라서요? 뭐 그 일단 폭탄이 터질 만한 곳들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 바꾸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어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비닐봉투로 된 쓰레기통이 이렇게 도시에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있는 그 철제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각져가지고 딱 넣는 곳이 요만큼 조그맣게 열려 있는 그런 것들은 거기에 이제 수탄이나 이런 거 넣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파편이 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테러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몇 번 하게 되는데 스페인 그 역에서 한번 테러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유럽에 있는 그 공공 역사들 같은 경우에 한번 테러 시뮬레이션을 다 한 번씩 돌리거든요. 여기서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이런 건데 동선이 되게 다양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한 계단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피해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공공 공간이 훨씬 더 이제 오픈되는 형태로 바뀌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전염병. 예. 사실은 외국도 보면 저기 흑사병에 휩쓸근 적도 있고 이것도 요인이 됩니까? 예, 도시의 작은 공원들은 다 전염병의 역사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 옛날에 햇볕이 전염병 치료한다, 뭐 아니면 물이 피를 뽑으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낭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 하나씩 이제 그 도시의 위생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을 그러면 햇빛 예. 쬐는 그 예. 구역 이런 걸로 설정을 예. 했다고요? 예, 유럽 이런 데서? 예, 그래서 진짜? 이제, 예, 공기도 좀 순환이 되고 뭐 이렇게 돼서 공원 자체가 이제 도시 곳곳에 이제 막 퍼져버리는 그런 효과는 이제 그때입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유럽에서 그 영국에서 그 공원 그거 할 때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주택 개발하려고 하면은 공원 조그만 거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보면 그 사각형으로 주택가 한가운데에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나무 큰 데가 있어요. 런던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군산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표면으로 지은데. 예. 예, 그런데 가보면 그 공원은 이제 다 전염병 때문에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의 재건에 있어서 도로라든지 도로 정비의 방향성이라든지 예. 이제 공공 건물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방향성을 하는데 예. 높이에도 영향을 좀 줍니까? 높이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그건 별로 예.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예, 화재가 굉장히 많으면 그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 근데 화재가 남에도 불구하고 높이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화재를 다룬 영화를 보면 대부분이 고층 건물에서 그렇죠. 그 두려움이 되게 크잖아요. 타워라고 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도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게 예전에는 뭐 초고층이 15층 이상이 초고층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15층은 아주 우습게 되고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있는데 예. 그 위에 헬기장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있죠. H. 그건 다 그 소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헬기 교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재벌 총수님이 헬기 타고 가려고. 그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얼마 이상 올라가면 대피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의무 규정입니까? 예. 아,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아, 그런 규정 때문에 됐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뭐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특히 지하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도시 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축이 된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재난이 지금 도시에 미치는 영향 짚고 있는데요.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임동gun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 도시의 안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 1부에서 도시 구조 변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도시의 재해, 재난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뭐 홍수라든지 화재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전염병까지 다뤄봤는데 이제 미래상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래에서 재해 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만 지금 계속 다루고 있었는데 자연재해는 더 심각해지겠죠. 기후 변화라든지 워낙 그렇죠, 심각하니까 그렇죠. 이제 사회재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염병이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 사람이 많고 위생에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슬슬 나올 때고요. 그리고 그 사회재난 중에서 그러니까 인재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고 건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 때문에 재난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원인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낡았는데 안 고치고 계속 있는 거 다리도 그렇고 예,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예. 상수대교 붕괴 같은 경우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이제 이 부분은 도시의 역사랑 같이 가거든요.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쉽게 하면 도시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시한폭탄은 많아진다. 그렇죠. 옛날에 지어놓은 게 많은 거죠.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 예. 근데 거기다가 하나 추가되는 게 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나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은 재난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야, 짚을 게 많네. 예. 그래서 근데 이 그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그 신경 쓸 게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옹벽도 예전 같으면 이제 장마철에 한 번씩 쭉 한번 점검하고 했는데 맞아요. 예.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런 건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곳곳이 지뢰밭이다. 예. 예, 그렇죠. 곳곳이 지뢰밭이죠, 진짜. 이거 과장 아니죠? 예. 진짜로 그러니까 예. 도시 역사가 오래되면 될수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공간 같은 경우가 서구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지하 공간은 사람들의 눈이 별로 없거든요. 1년에 한두 번 가서 점검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반지하가 있었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갖다 계속 봐야 되는데 CCTV도 별로 없고 뭐 이런 데에다가 예.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이제 그런 식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인가 그 박원순 시정일 때 그 동작구에서 그때 그 배수가 엄청나게 큰 거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물 흘러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이게 큰 시설물들이 밑에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게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지하의 지도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된 게 많았잖아요. 예, 배수관 어떤 지하도 그렇고 예. 전기 예. 연결되는 게 땅으로 보던 것도 예. 이게 지금 다 돼 있습니까? 뭐 KT 아현지사 그때 한번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렇죠. 전 국민 다 신용카드 못 쓰고 막 이랬을 때 있었죠. 예. 이제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어요. 예, 지도화는 많이 예, 됐습니까? 많이 된 편입니다.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항상 그런 거 지도화 만들고 현황을 파악한다라고 하면 설계 도면대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들어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다른 경우가 많아요? 뭐 특히나 건물이나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죠. 예. 보통 외국 영화 보면 저기 뭐 테러범이 이렇게 딱 해갖고 인질 잡고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경찰이야. 그렇죠. 설계 도면 갖고 예. 와 이거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시설물들이 다 도면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처음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개축하고 이렇게 새로 만든 것들, 덧댄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도면에 남겨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도면 따로 실제 건물 따로.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특히나 이제 그 철근이나 이런 것들은 감춰져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불법 예. 개축, 예. 불법 구조 변경 이런 것도 많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위험은 계속 있긴 합니다. 근데 예.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하긴 하죠. 그래요? 예.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예. 나아졌다. 예.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지어놨던 벙커들 뭐 이런 것들 발견되고 막 이러면은 뭐 서울시에서 미술관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의도 밑에 뭐 여의도 있다. 밑에 뭐 있다 이런 것들. 그 방공호였을까 뭐였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간들이 예. 이제 슬슬 나오는데 예. 조금 더 나오긴 할 겁니다.
시민품으로 돌아갈 공간이 많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예, 그렇죠. 예. 그런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군대가 공병통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군사 목적으로 지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몇몇 아파트 단지에 보면 이렇게 딱 그 기관총 속에 이렇게 구멍 나 있는 아파트 외벽 이런 거 지금도 있다면서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그나마 좀 낫죠. 왜냐면은 그 동사무소가 이제 그 민방위가 있으면서 이제 예비군도 있고 하니까 예. 계속 이제 기억을 갖다 되살리는 그 의식을 갖다가 하잖아요. 예. 예비군 훈련들 하면서. 예.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어디 포인트에서 잡고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재건축을 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럼 그때마다 이제 그 작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계획이, 예. 작전 계획이. 예. 이제 이런 것들의 도면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너무 심하게 겪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그때 좀 많이 나왔던 게 이게 어떤 그 대규모의 어떤 그 전염병 감염병 사태가 5년 주기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그때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예. 코로나 국면 때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후 변화가 결국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한다라고 다 얘기를 예. 하는데 예. 그런 어떤 뭐 전염병이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이제 또 나타나거나 이럴 경우를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둔다면 예. 지금 우리의 도시 구조는 어떻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생사관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많은 인구들을 갖다가 다 살릴 수 없다라는 이제 체념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 무서운 얘기라고 그래요 지금?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요? 예, 정말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 있을 때,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그 프랑스에 폭서 있을 때 15,000명의 노인이 죽었어요. 그냥 더워서. 그러니까 정부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퍼졌으면 엄청나게 컸을 텐데. 예. 민감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예. 그쪽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그냥 죽는구나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큽니다. 개인한테 슬픔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애도하느냐, 예. 애도하고 충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도시의 잔인함이에요. 도시는 정말 생산 가능한 인구들을 갖다가 위주로 이제 이게 굴러가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한편 간단히 하면 도시라고 하는 게 도태의 공간이기도 하다. 예. 그런 거네요. 예. 근데 도시 자체가 이제 재해 재난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냥 몇 년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근데 결국은 도시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전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그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수습하고 또 한편으로 예방하기 위한 게 재건이라고 본다면 예.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많은 비용 중에는 또 예방 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오늘의 그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방, 안전 뭐 이런 것들이 돈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서 뭐가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CCTV 같은 예산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버스에서 소매치기 무지하게 많았어요. 막 진짜. 예, 버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가 너무너무 많았고 요즘 거의 없잖아요. 예. 그거 잡으려고 CCTV를 갖다가 처음 놓게 됩니다. 그 대중교통의 CCTV가 그 길거리보다 먼저 들어가요. 아, 대중교통이 먼저 예, 있나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 먼저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가 있는 곳에 CCTV가 들어가는데 예, 대중교통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에서의 것들은 여러 경찰 관할권을 갖다가 통과하면서 가잖아요. 딱 저기 넘어가면 안 잡고 막 이러니까. 이건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CCTV가 생겼더니 범죄가 안 생겨요. 그러면 CCTV를 갖다가 교체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없애는 게 맞아요? 이게 좀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계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구성이 긴 CCTV를 만들어야겠죠. 예. 그러면 그것도 모니터링 비용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CCTV 때문에 그 범죄율이 낮아지는 순간부터 딜레마에 봉착을 합니다. 그렇죠. 관제센터도 있어야 되고 예. 투입되는 인원이 예. 있고. 예. 그렇죠. 그럴 때 보통 가리키는 건 뭐라고 가리키냐면 일단 줄인 다음에 CCTV를 줄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과속 카메라 보면은 이게 틀만 있고 없는 경우 많아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일단 줄입니다. 네. 줄이다가 다시 생기면 다시 넣어요. 뭐 두더지 게임이네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해 재난에서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누군가는 그 피해를 봐야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비용이에요. 어차피 사후적인 측면이 크다라는 거네요. 예. 케이스 스터디로 뭐가 하나 터져야지만 거기에 반응해서 더 추가가 되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인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안전 비용을 갖다가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방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재해 재난 관련돼서 이제 90년대부터 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막 해서 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25조씩 써요 1년에. 1년에? 예. 많이 많은 건가요? 예, 그 중에 반이 안전 비용이에요. 예방이에요. 예방. 예방. 예. 예방의 반을 씁니다. 근데 그 예방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안 겪어봤으니까. 예. 사실 안 겪어보는 게 좋은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간혹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다루시는 분들 뭐 별 얘기 없는데 잘라라 했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뭐 해킹 당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안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쭉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체크할 수 있는 따질 수 있는 그런 모델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런 정치적 레토릭은 거의 굳어진 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교본처럼 하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과하다 할 정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할 게 많아요. 언제나 부족합니다. 예, 언제나 부족한 거고 특히나 이제 80년대 시멘트 발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예, 뭐 그때 것들 지금 보면 45년 됐어요. 아,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떤 예. 부식과 붕괴가 예. 나올지도 모른다. 예.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경 쓸 게 정말 예.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기술 발전이 있어가지고 거의 예. 센서나 이런 것들 쭉 달아서 조금 AI가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서 예. 좀 이렇게 관리 비용이 낮아지길 바라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있는데 예. 그 R&D라고 합니다. 재해재난 R&D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많이 부침을 정권에 따라서 돈이 그러면- 없으면 그거부터 빼니까. 네, 그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원인이 되는 재해재난이라는 게 워낙 종류가 많고 예. 불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완전한 예방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예.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그럼 바꿔서 예. 발생을 했어요. 예. 그럼 얼마나 기민하게 예.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라고 예, 하는 그렇죠. 시스템의 문제는 예. 다른 평가 카테고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점은 이제 어떻게 보세요? 예방 다음에 이제 대응인데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단기 복구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보통 이제 뭐 한 달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는 생각보다 그 훈련을 꽤 많이 했어요. 예, 을지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민방위법이라고 하는 역사와 전통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해재난이 그러니까 북한의 포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재해재난을 갖다가 상정을 하고 이제 훈련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훈련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네. 예. 그걸 갖다가 다시 발전을 시키는 수밖에 없죠. 그래요? 예. 근데 그게 도시 시스템 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까 했던 뭐 도로 이런 것들도 결국 그러니까 긴급 출동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소에 그러면 어떤 뭐냐면 재난 대응 파트부에서 그게 119 센터가 되든 뭐가 되든 예. 배치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건 되게 촘촘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방위법에 의해서 소방서, 뭐 파출소,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만들어놨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자원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요? 예. 곳곳에 있습니다. 그건 좀 위안이 좀 되네요. 예, 그리고 어린이 공원도 많았고, 예,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 사람의 문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계시는가. 그렇죠. 뭐 속칭 말하는 나사 풀린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따라서 CCTV 그렇죠. 엄청 설치해놓고 관제센터까지 멋있게 해놨는데 예. 졸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죠? 예,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예, 그러니까 시설 만들고 뭐하고 하는 것들조차도 이제 사람의 문제로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거 말고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훈련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코비드 때 한참 얘기 나왔던 게 몇 달 전에 뭐 중국에서 바이러스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미리 그걸 점검을 해서 훈련을 갖다가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든 게 왜요?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건 이렇게 지자체별로 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그 얘기랑 연장을 해가지고 하면 훈련이 많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점점 더 훈련이 적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왜요? 민방위 훈련 그때 뭐 이렇게 이건 뭐 군사 문제고 뭐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는 뭐 사이렌 울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뭐 뛰는 연습도 안 하잖아요. 대피 네. 연습 잘 안 합니다. 네. 민방 훈련 가끔 이제 하는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그걸 갖다 경험을 하면 어디로 가세요라고 뭐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다들 바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훈련을 예전처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으로 갔지만 이제 청와대 지역 벙커가 있었고 벙커에서 쭉 하는 게 이제 종합 대응 체계, 재난 대응 체계가 있잖아요. 예. 도발에 대한 대응 체계 말고 예. 이것도 결국은 그게 자연 재난이든 사회 재난이든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응 체계는 되고 벙커 구축을 하고 이랬는데 그거에 대한 내실이나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때는 되게 좋았죠. 뭐 핵무기 공포, 뭐 그다음에 이제 요즘 얘기 전혀 안 하지만 화학무기 공포, 뭐 이런 것들처럼 화학무기가 움직이는 거랑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거 비슷한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식의 훈련들을 갖다가 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건 좋습니다. 네. 예, 그걸 갖다 다 까먹고 있는 중입니다. 살살 조금씩 우리나라는 지금. 까먹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맨 처음에 만들 때 그거 방공호였어요. 대피소. 아, 그래요? 예, 어린이 놀이터마다 이상한 철문 조그만 거 있고 언덕 있는 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대피하는 겁니다. 물자 같은 거 하고 뭐 하고 폭격 나올 때. 그랬던 예. 것 같아요. 창문이 있었던 것 같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이제 하나씩 이제 없애면서 이제 평화시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재난 문제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테크놀로지죠, 뭐. 그래요? 예, 기술 발전입니다. 예, 재난 문제는 이제 쓰나미나 이런 것들 지진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렇죠. 뭐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그렇죠.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예. 거고, 그리고 이제 건물의 화재도 마찬가지로 그 불타도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불타도 30분간 안 무너지게 뭐 이런 식이에요. 아, 예, 예, 지진도 마찬가지인데 대피할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대피할 시간만 벌어주는 거지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알고 빨리 나가면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누군가 이렇게 소식을 알리는 것들은 좋은데 사이렌 같은 경우들 쭉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때까지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게 뭐냐면 그 폭격기 오면 사이렌 도시 전체가 다 울리고 뭐 이런 그 스피커들 이런 것들은 다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외국에도 다 있어요. 예. 옛날에 런던 공습을 예. 때도 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알리는 것 자체 위험해라고 알리는 거는 되게 익숙해요. 그건 이제 큰 문제가 안 된다. 예. 근데 이제 재재난으로 해가지고 너 거기 있는 거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침수되니까 나가.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몇 달 전에 있었던 어떤 이제 그 산불 예. 했을 때 이제 뭐 재난 문자는 왔는데 어디로 대피하라 이런 예.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예. 와 있던 현장 얘기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쓰나미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어디로 가라, 지진 나면 어디로 가라 이런 것들을 갖다 훈련을 다 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훈련들이 점점 안 한다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훈련을 안 할 만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훈련 받을 만하면 딴 데로 이사 가요. 특히 도시는 맞아요. 예. 예. 2년에 한 번씩.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면 할수록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도시의 재해 재난은 정말 장소 특수적이에요. 그렇죠. 특정 장소에서 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무원들이 움직일 때도 재해 재난 관련돼서 예방을 하건 뭐 하건 하든 전부 다 지역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맨투맨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역 담당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면 새로운 매뉴얼을 갖다 또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공공이 해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재해 재난이 도시 구조를 어떻게 이제 바꿔 왔는가. 예. 이게 이제 큰 주제인데 결국은 뭐냐면 재해 재난이라고는 또 원천적으로 100% 저기 예방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예. 어차피 뭔가 어디서 뭔가 터질 수 있다 항상. 예. 그러면 사후적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효율적으로 예. 회복을 시키느냐. 예. 회복 탄력성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이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무슨 재난이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이런 일을 다시는 겪지 말자. 그렇죠. 라는 교훈을 갖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서입니다. 예. 우리가 이래서 한번 터졌어라고 하는 백서거든요. 예. 재재난과 관련된 백서 찾기가 제일 힘들어요. 없나요? 예, 진짜 없습니다. 예. 몇 개 없진 않아요. 뭐 구제역 백서를 갖다 홍성군에서 만들고 뭐 이런 건 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예. 우리 사회 뭐 최근에도 무슨 예. 참사 붙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백서가 없어요? 예, 백서 만들기를 잘 안 씁니다. 오,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려고 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예.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면 누구 때문이 겹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 부담이 있어서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백서 만드는 거 질질 끌고 하는 거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백서가 없기 때문에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교훈을 삼을 거냐라는 게 전문가 몇몇 사람들의 영역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잘 안 잡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뭐 청소년 안전교육에서 적어도 물에 빠져서 죽지는 않게 수영을 갖다 시키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바뀐 게 있습니다. 네. 바뀐 게 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짓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시민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퍼지질 않은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돈을 쓸 거냐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문제죠. 예. 안전 비용이라는 것들을 지출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시민의 이제 중지가 잘 안 모이는 거죠. 이게 노출이 잘 안 되고. 그건 이제 낭비성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돈 없을 때면 항상 거기서부터 빼기 때문에 당장 급한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 이제 조금씩 줄이고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인 게 뭐 저기 수입 줄고 이러면 제일 먼저 깨는 게 보험부터 깨잖아요. 예. 또 원리가 똑같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굉장히 선진국에서 그 식중독 엄청날 때 영국에서 그렇게 났거든요. 영국에서 식중독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예, 난 이유가 검역 비용 빼서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뭐 스마트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스마트 방제라는 개념 이거 무슨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관리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가능해요? 그래도 한계는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많이 싸지고 있어요. 점점 많이 싸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서나 이런 것들 이렇게 흔들리는 거, 진동 잡는 거, 멀리서 잡는 거 이런 것들은 예전에 거기 뭐 배터리 달고 전기 넣고 어마어마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원격으로 조정도 되고 막 하니까. 예. 그렇네요. 예. 생각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은 늡니다. 그러면 그 예방의 범죄에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죠. 예, 징후를 감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걸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거짓말 소년이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그렇죠. 징후가 있다고 해갔더니 문제 없고 징후가 있다 그러면 계속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네요. 계속 알림 울으니까 그냥 꺼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대피하라고 했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꺼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센서를 아예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하다며 스마트하니까 맞겠지. 예.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식 비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지식 비용에 지출하는 게 제일 인색해요. 근데 그러니까 왜 자꾸 기상청이 떠올라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긴 극한 직업일 것 같아요. 지금 이 기후 변화로. 그러니까 징후 비구름 구름 막 오니까 비가 올 것 같다라고 딱 했는데 안 와. 예. 그건 뭐 비슷한 원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 맨날 나오잖아요. 기상청 야유에는 맨날 비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것처럼. 예, 진짜 예측은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대피를 할 수 있는 시간 내지는 아니면 그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잡는 게 이제 거의 그 스마트 방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그래도 많이 확산은 되고 있겠네요. 예, 확산을 시키려고 했다가 이제 지난 정권에 이제 잠깐 또 주춤하다가 항상 그런 부침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기 시작하면 아니면 이제 딴 데가 워낙 급하다라고 하면 그 삼치돈처럼 빼는 게 바로 이런 안전 비용이에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할 건 이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가 될까요? 드러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아야 되는 건데 이 불안이 모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 알아서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노후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다 건물이 낡았다고 얘기하면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를 그러니까 칠 텐데. 낡았다고 하면 좋아하죠. 재건축하니까. 근데 안전하지 않을수록 좋아하잖아요. 지금 안전진단 D등급 최악으로 나가면 바로 재건축이니까. 뭐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제일 큽니다. 이해됩니다. 무슨 일단은 뭐냐면 사전에 감지하고 같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오늘 이야기 그다음에 기획 시리즈 5부작 이제 대단원의 막을 좀 내려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어떠셨습니까? 하실만 하셨습니까? 힘들었죠. 뭐 이렇게 주저함 없이 얘기를 하십니까? 아무튼 어디서도 못 듣는 아주 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좀 더 다시 모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획 시리즈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동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새로운 기획 시리즈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